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R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자, 오늘은 2021년도 초기 창업 패키지 사업 계획서 작성하기 강좌입니다. 사실 그 사업 계획서 작성하기에 대한 강좌는 제가 작년에 올린 게 거의 완결판이었거든요. 근데 2021년도 들어오면서 또 그동안 조금 달라진 부분도 있고, 또 제가 이 사업 계획서를 보는 관점이 또 달라진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만 녹여내려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지금 사실 이거 준비를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늦어진 감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 중에서 가장 핵심으로 좀 생각해 두셨으면 좋을 만한 내용들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스토리텔링에 관한 내용인데요. 좀 요 내용들을 한번 들어보시면서 여러분이 과연 이번에 그 초기 창업 패키지 준비하면서 제대로 된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본 강좌를 시작하기 앞서서 이것만은 알고 시작하자라는 그런 코너로 조금 여러분에게 몇 가지 좀 주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화두는 이거예요. 사업계획서를 안 쓰면 사업을 못하는 것인가? 사실 그렇지 않죠. 여러분이 지금 사업계획서를 열심히 쓰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이걸 안 쓰면 사업을 못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사업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것도 초기 창업 패키지라고 하는 지원 사업을 통해서 사업화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뭐 물론 자금 확보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어떤 그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그 상황이나 어떤 그 여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방향성이 조금 틀어질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여러분 스스로의 사업을 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꼭 해야겠다, 이런 부분들은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계획한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틀어지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 보면은 어떤 안타까운 경우가 있냐면, 어느 순간에 사업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 지원 사업을 받는 게 목적이 되다 보니까 막 아이템을 틀어버리고 하지 않아도 되는 피보팅을 해가지고 괜히 가보지도 않은 길을 걸어야 되고, 막 갑자기 막 이상한 요소들을 집어넣어가지고 뭐 내 사업에 하등 쓸모없는데 거기에 대한 요소들을 집어넣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렇게 본질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불만이 쌓이는 거죠. 나는 이렇게 사업하고 싶은데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야 돼? 막 이렇게 이제 고민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보통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은, 여러분이 사업 계획서에서 여러분의 사업을 어떻게 표현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회사 안에서 해야 될 일은 달라지질 않아요. 여러분이 A, B, C라고 하는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런다면은 결국 A, B, C는 해야 되는 거죠. 다만 이제 초기 창업 패키지에서 내가 A, B, C를 다 할 거예요 그러면은 정해진 기간 안에 그걸 다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신뢰가 떨어지게 되고, 그렇다면 그 중에서 가장 실현 가능하고 뭔가 즉각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조금 더 부각시켜서 우리가 이걸 바탕으로 B, C까지 확대를 해나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 뿐인데, 이제 여러분은 그 스스로의 사업에 대한 어떤 신념과 어떤 고집 같은 게 있어요. 아직 같은 게 있어서 웬만하면은 내가 하고 싶은 사업 그대로 인정받고 싶어 하는 어떤 그런 그 욕구가 있거든요.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걸 뭐든지 과하면 좋지 않다고, 그걸 또 너무 그 지독하게 여러분이 막 고수를 하게 되면은 그냥 고집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면은 반대로 얘기하면 저 사람은 그냥 자기 고집을 부리는 건데, 뭐 그럴 거면 그냥 자기가 알아서 대출을 땡기거나 해서 사업하면 되는 거지, 굳이 정부 지원 사업에서 그 고집을 피우느라고 놓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사업화 자금을 대줄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유연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사실 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유연성인데, 가끔 가다 보면은 유연성을 안 보이고 그냥 고집을 피우는 게 나의 신념이라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사업계획서 쓰면 거의 필패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좀 알아두셔야 될 건, 정부 지원 사업에서 사업계획서를 여러분이 쓰는 역할은 이대로 해야지 여러분의 사업이 성공하기 때문이 아니고, 내 사업이 이런 것이고 이런 이유 때문에 정부 지원 사업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의사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조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꼭 여러분의 언어로 전달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심사위원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또 다른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는 언어로 전달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굉장히 중요한 대전제를 좀 잊고 계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초기 창업 패키지 사업계획서 길라잡이라고 하는 강좌가 작년 7월인가 8월인가 올라갔었어요. 제가 여기에다가 링크 하나 걸어드릴 텐데,
사실 이게 완결편이에요. 그러니까 뭐 안에다가 어떤 내용들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표현하고 뭘 할 것인가는 여기에 제가 항목별로 진짜 다 얘기를 해드렸고, 뭐 비대면 특화라고 하는 그 추경 때 제가 완결편을 썼기 때문에 조금 거기에 특화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뭐 여러분이 뭐 이런 것까지 알아서 필터링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지식 수준이 딸린다고 생각하진 않으니까 이전 강좌 참조하셔서 쓰시면 됩니다. 무려 2시간 반짜리 강좌예요. 제가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제가 2시간 반짜리 강좌 찍으려면은 찍는 것만 한 4시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촬영만 4시간을 해가지고 편집을 몇 시간을 해서 올려놓은 거면 얼마나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그 정도로 잘 만들어 놓은 강좌이기 때문에 저도 너무 길어서 다시는 안 보고 있습니다만은 한 번쯤은 뭐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사업계획서의 본문을 쓰는 데는 여기 있는 제가 드리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 쓰시면 거의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냥 신경만 쓰시고요. 제가 뭐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뭐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이제 전반적인 이제 스토리텔링을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요거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이 사업계획서 쓰는 목적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업을 과시하거나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게 아니고 남의 돈을 받기 위한 거예요. 국민의 세금이건 뭐 투자 유치가 되면 뭔가 다른 돈이건 이렇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왜 내 사업을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은요, 그 여러분이 직접 돈을 쓰시면 돼요. 네, 여러분이 직접 돈을 쓰셔서 기념품도 만들고 이런 크다란 강당 같은 것도 얻어가지고 사람들 우리 오면은 돈 얼마씩 줍니다 해가지고 쫙 모아놓고 거기에서 막 여러분 사업 이렇게 얘기하면은 다들 오 그러면서 이제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여러분은 사업을 인정해줄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 돈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의 사업을 인정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 본분을 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인지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거 제가 나중에 좀 마지막에 조금 예시로 하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예비 창업자건 초기 창업자건 기본적으로는 예비 창업 패키지나 초기 창업 패키지에서는 준비된 사람을 뽑니다. 준비된 사람을 뽑는다라고 하는 건 예비 창업자 기준으로는 서류상으로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지만 사업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뽑는 게 예비 창업 패키지고요. 초기 창업자로는 서류상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고 사업을 실제로 진행하고 있지만 내가 이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이 사람이 여기에 준비가 돼 있나, 이걸 이제 가지고 사람을 뽑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이 이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이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의미에서 되게 중요하긴 하거든요. 뭐 기조에 대한 얘기도 해드린 적이 있고 뭐 진정성에 대한 얘기도 해드린 적이 있고 이런데요. 근데 뭐 그런 것들을 다 떠나서 제가 뭐 기조나 진정성에 대한 얘기는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일단 여러분이 스토리텔링을 해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기 나와 있는 가장 중요한 전제. 고객은 단순한 호의로 지갑을 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건 무슨 얘기냐? 여러분은 항상 착각하고 있는 게 이건 만들기만 하면 대박이다. 고객은 무조건 이거를 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현존하는 모든 제품이나 서비스에는 항상 어떤 옵션이 있냐? 사용 안 한다라고 하는 옵션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냐면은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 치료제 진짜 말 그대로 치료할 수 있는 거, 주사 한 방 너무 그냥 딱 놔버리는 그런 게 있다고 쳐봐요. 그럼 당장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나 확진된 사람 중에 위급한 사람은 무조건 써야 되겠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의 아이템이 그 정도로 생존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냐는 거죠. 거의 대부분은 기존에 있는 제품이 조금 불만이 있거나 아니면은 기존에 그런 게 없어가지고 되게 불편했거나, 보통 요 정도 선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고객은 사용 안 해도 되는 상황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용을 안 하면 불편할 수 있고 사용을 안 해서 좀 불만일 수도 있지만 돈을 안 써도 되잖아요, 대신에.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이 이 스토리텔링에서 강조를 해야 되는 거는 내가 이 사업을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진정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의 아이템은 그러니까 아이템 자체에 대한 스토리텔링이에요. 나의 아이템은 고객이 감수해야 하는, 돈을 내야 되는 그 희생, 비용의 가치를 제대로 전달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스토리텔링이 녹아나야 여러분의 아이템이 비로소 아 이건 정말 될 만한 아이템이구나 시장에서 먹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이게 그냥 단순하게 아 기존에 이게 있었다 이거 문제다 그래서 이거 해결해야 된다 이런 식의 3단 논법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같은 말이라도 여기 나와 있듯이 아다르고 어다른 것처럼 여러분이 똑같은 말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에 따라서 이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멋있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이 발표할 때 이제 페르소나 같은 걸 적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되게 좋은 기법이긴 하지만은 거의 대부분은 그거를 약간 숙지하듯이 하다 보니까 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스토리텔링이라는 건 항상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내 사업은 예전에 이게 문제였는데 이걸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겁내 좋아요. 이걸로는 설득력이 너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아 이거를 만약에 고객한테 내 아이템의 가치를 설명한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이 내 아이템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한번 좀 써보고 싶은 호기심을 느끼게 할 것인가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업계획서도 광의적인 의미에서는 마케팅의 거의 시작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좀 그런 마인드가 많이 녹아나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사례 연구를 할 텐데 제가 예비 창업 패키지 사업계획서 쓰는 법이 지금 한 중반 정도 와 있는데 그거 얘기할 때 제가 예시로 이런 예시를 한번 들어드렸어요. 이제 무슨 기술을 기반으로 한 친환경 무통 마스크를 하겠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무통 마스크를 만들 수 있는 어떤 독특한 설계 기술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게 오래 착용해도 귀가 아프지 않고 친환경 소재를 사용했다. 라고 하는 어떤 이런 그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제가 이런 기술이 있고 실제로 이거에 대한 뭐 특허도 갖고 있다고 가정을 해본다면은 이걸 가지고 이제 제가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제 초기 창업 패키지의 이 내용만을 그 강조할 것인가를 좀 고민을 해보자는 거죠. 그냥 여기에다가 아 기존의 마스크는 귀가 아파요. 마스크 많이 쓰고 있는데 귀가 아파요. 내 걸 쓰면은 귀가 안 아파요. 그리고 친환경이라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들이 살 겁니다. 얼마나 멋대가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뭔가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자연스럽게 동조를 하면서 아, 이 아이템이 한 번쯤은 사보고 싶구나라고 하는 어떤 그런 핵심 가치를 가져가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순수 마케팅은 아니죠. 사실 순수 마케팅으로 가면은 그냥 유명한 연예인을 돈 많이 쓰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고용하는 게 맞고 이건 사업 계획서에 들어가야 되는 어떤 요소들이니까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심사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어떤 내 사업의 마케팅이 되는 거잖아요. 그 관점에서 한번 스토리텔링을 끌어가 보자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일단 첫 번째로 몇 가지 단계를 거쳐서 나의 그 아이템과 사업에 대해서 명확한 진단이 필요해야 되는데요. 자, 일단 첫 번째, 이건 사업에 대한 스토리텔링이니까요. 일단 내가 지금 신청한 아이템은 우리 회사랑 어떤 관련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일단 연관성을 좀 진단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아이템과 회사의 연관성을 진단을 해보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그 회사가 있다 없다가 되게 커요. 예비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어로 승부를 하게 되기 때문에 나의 과거 이력이 역량 정도로만 판단이 되지만 이 초기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우리 회사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우리 회사가 하던 일과의 영속성이나 연관성 이런 것들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대체로 보면은 만약에 지금 이 마스크가 내가 원래 마스크를 개발하던 사람인데 그 아이템이 어떤 확장판이다. 그래서 나는 지금 기술을 고도화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되게 스토리 꾸미기가 좋아요. 왜냐면 원래 하던 일이고 거기에서도 고도화해서 다음 어떤 제품군을 만들어내고 기술 개발하겠다는 거니까 스토리상으로는 너무 좋은 거죠. 우리 이미 이거 하고 있고 이거 하려고 한다 이런 거. 혹은 내가 현재 마스크업을 하고 있진 않지만은 현재의 사업을 보완하는 어떤 새로운 라인업이다. 즉 내가 뭐 코로나19건 미세먼지건 그런 쪽 관련해가지고 어떤 그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데 이 안에서 나의 어떤 핵심 가치를 가지고 미래 먹거리로서 내가 무통 마스크를 만들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그쪽 시장에서 내가 뭔가 확보를 하고 있고 활동을 하고 있고 그 안에서 어떤 유통망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조금 더 발전해 나가려고 하는 라인업을 잡는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크게 나쁘진 않죠. 근데 이제 얘가 문제예요. 완전히 새로운 아이템인 경우. 이게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전까지는 뭐 마스크나 미세먼지나 코로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휴대폰 줄 요새 휴대폰 줄 안 쓰죠. 이렇게 휴대폰 케이스 이런 거 만들던 사람인데 참 이 쌍팔년도도 아니고 그 뭐냐 그 90년대 제가 하던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요즘에 휴대폰 스트랩 안 쓰죠? 예. 맞아, 안 썼던 것 같아. 예. 옛날 얘기를. 예. 어쨌든 뭐 제가 예를 들어 스마트폰 케이스를 하던 사람인데 갑자기 마스크를 하겠다. 이건 뭐 그냥 완전 다른 아이템이잖아요. 완전 다른 아이템.
이게 내가 피보팅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게 말이 좋아서 피보팅이지. 이전 사업 망했던 얘기거든 이게. 예. 이전 사업 잘 되고 있으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거든요. 라인업도 아니고 말이 좋아서 피보팅이지. 사업 망했다는 얘기인데 이 정도 되면은 사실 이거는 사실 조금 저도 미지수긴 하다는 거죠. 과연 이게 되긴 될까? 다만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심지어 이 완전히 새로운 아이템조차도 선정되는 경우가 없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 여러분이 실제로 기존에 있는 사업 아이템을 말아먹고 돈도 없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로 자금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초기 창업 패키지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잘못됐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선정 확률이 되게 낮을 뿐이지. 근데 이제 그런 분들 보면 참 답 없는 게 저 이거 기존에 있는 거랑 너무 다른 건데 어떻게 하면 선정될 수 있어 저한테 물어보는데 오히려 보면은 그 선정된 사례들을 보면은 기존의 회사에서 하던 일이나 이런 것과는 연관이 없지만 오히려 이 사람이 굉장히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어떤 믿음 정도는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회사들은 보통 또 선정이 돼요. 그러니까 과거에 뭘 해서 망했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흠은 아니라는 거죠. 과거에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이 아이템이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건 어쨌든 경험은 한 거고 또 지금까지 버텨온 게 있으니까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내가 뭔가 새로운 걸 하겠다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나쁘지 않은데 근데 한 번 망한 사람은 보통 망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게 그냥 단순히 운이 나빠서였으면 다행인데 거의 대다수는 보면 운이 나빠서가 아니고 시장이 포지셔닝을 잘못했거나 그 대표자 개인이 선택과 집중을 엉뚱한 데 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 사람이 만약에 피보팅을 해서 말 그대로 말이 좋아 피보팅이지 망해가지고 새로 시작하는 건데 그 새로 아이템을 짜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거기에 대한 전문성도 없고 경험도 없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그냥 완전히 그냥 내 사사업할 테니까 돈 달라는 얘기가 될 테니까 선정 확률이 극도로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이 낮아진다고 얘기했고 그럼 선정이 안 되냐 그러면 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정말 우연히도 경쟁률이 낮은 데 가가지고 어떻게든 할 수가 있겠다 이런 경우도 있고 뭐 심사위원들이 보니까 이 사람이 이런 쪽 경험이 없다고 해도 그동안에 사업하면서 겪은 것들을 바탕으로 이걸 할 수 있는 어떤 의지나 믿음이 보인다. 진정성이 보인다 그러면 또 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너무 낮은 거죠 확률이. 그래서 3번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위험하긴 한데 근데 뭐 이것도 선정이 되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이템과의 연관성을 이제 찾아냈다고 한다면, 자, 그러면 이제는 또 2단계로서, 그럼 우리 회사는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가? 이 아이템 사업화를 위해서 나는 과연 어떤 걸 준비하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이제 사업성이라는 관점에서 보게 된다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 회사가 이 아이템으로 관련된 아이템, 이건 아니지만 관련된 아이템으로 이미 유의미한 어떤 성과, 뭐 매출이나 투자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뭐 베스트죠. 예. 뭐 이미 팔고 있다는데 어쩔 거예요. 여기서 고도화에 대해서 이거 다시 더 팔겠다는데 할 말 없는 거잖아 사실. 이게 베스트고요. 근데 유의미한 성과는 안 나오고 있지만 우리가 유통망은 이미 확보한 상태고 구매 의향도수도 있어서 일단 이 아이템이 나오기만 하면은 팔리긴 팔린다. 뭐 정도의 차이는 내가 예측을 하고 있는 것밖에 안 되지만 분명히 팔릴 거고 유통망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자신이 있다. 이것도 베스트죠. 그 다음에 이제 시장 검증을 완료해서 수요자는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뭐 유통망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MOU 정도 좀 맺어놓고 수요자들도 다 해보니까 이 정도는 정말 내가 돈 주고 사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향을 확실하게 확보를 해서 뭐 규모의 차이는 사람마다 편차가 있을 수 있겠지만 내가 일단 시장에는 진입할 수 있을 것 같다. 한 요 정도 준비가 돼 있으면은 그래도 좀 굉장히 바람직한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술성 쪽으로 가게 된다 그러면은 뭐 이거 기술 개발은 내가 상용화를 코앞에 두고 있다. 뭐 보통 이제 기술 상용화 정도를 개발 정도로 뭐 TRL이라고 하는 지표로 얘기하는데 TRL로 치면은 이제 총 9단계 중에서 한 6단계 정도 이상 되면은 이제 상용화를 코앞에까지는 아니고 꽤 많이 진행이 된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근데 뭐 이것도 사실 제가 그냥 좀 유식한 말 쓰려고 넣어놓은 거고 그렇게 뭐 크게 유의미한 건 아니에요. 어쨌든 상용화가 거의 다 돼 있다. 그러니까 즉 거의 이제 시장이 내놓기 전까지 스탠바이 상태다. 혹은 이건 뭐 베스트 말 그대로. 근데 이제 내가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지금 열심히 개발하고 있고 개발 인력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 그러면은 뭐 이것도 일단은 뭐 초기 기업이니까 그래 뭐 열심히 개발하고 있구나. 이 정도로 좀 좋은 게 있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개발 인력을 지금 확보 중에 있고 진행도 초기 단계지만은 이미 충분한 이쪽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 개발 자체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된다. 요거까지도 사실은 괜찮은 거죠. 특허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뭐 특허가 있다는 게 실이 되진 않는데 뭐 꼭 절대적이진 않아요. 뭐 예전에 항상 보면 저한테 누가 창업하려고 그러는데 네가 얘기 좀 해줘라 특허도 있다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도 특허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하고 아무 상관없는 특허고, 제가 이제 연구 활동을 하면서 뭐 있었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사실 저는 별로 뭐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거는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허 있는 게 다가 아니고, 사실 그 특허도 제가 기술가치 평가 가보면은 정말 정말 위험한 특허들이 많아요. 이른바 쓰레기 특허라 그래가지고 딱 보면은 내가 하려고 하는 사업을 제대로 보완을 못 해줘서 막 남이 그걸 베껴도 할 말이 없게 되는 그런 회피 방안이 너무 많다든가, 아니면은 내가 특허를 갖고 있긴 한데 다른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원초 특허를 갖고 있어서 이거를 쓰려고 해도 그 사람한테 막대한 뭐 로열티를 지불해야 된다든가, 진짜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아가지고 특허가 그렇게 절대적인 요소를 차지하진 않습니다. 근데 뭐 없는 것보단 낫겠죠. 자,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무슨 기술 기반 친환경 무통 마스크를 제가 아이템으로 만약에 선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사업 계획서를 쓸 것인가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뭐 1번 유의미한 성과가 나오고 있다거나 성형할 코어부 두고 있다, 이거는 너무 쓰기 편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하드하게 유통망이나 성과는 없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그래도 내가 시장 조사 정도는 했다. 사실 이 정도는 해야 되잖아요. 예,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충분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고 개발 인력도 웬만큼은 있다. 초기 기업이면 요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좀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없으면 진짜 막 억지를 써야 되니까 한 요 정도로 가정해 놓고 스토리텔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근데 이제 요쯤 되면은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는 게, 우리는 저것도 준비된 게 없는데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이런 분들을 제가 뭐 여기에서 지금 뭐 까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선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선정이 된다 안 된다의 영역을 떠나서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단어를 써서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되려면은 여러분이 이거를 선정되기 위해서 심사위원들을 설득해야 되잖아요. 심사위원들에게 이게 되려는 사업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의지가 있고 우리 회사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가정을 해야 되고 시장을 분석해야 되고 그거를 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계속 문헌이라도 찾아가지고 제시를 해야 되냐는 거죠. 근본적으로 제가 사업계획서를 쓸 때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제시를 해야 된다. 뭐 이것도 될까요? 이것도 될까요? 이것도 쓰면 될까요? 이런 건 어떨까요?로 얘기를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그냥 다 넣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다 넣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요만큼이라도 조금이라도 설득력이 있는 자료들은 무조건 다 때려박아야 되는데, 보통 진짜 준비된 게 없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사실 답이 없는 거지. 왜냐면은 끌어모을 수 있는 영혼에도 한계는 있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까지 막장이다라고 하시는 분은 여기에서 이렇게 유튜브 강좌 들으면서 전전긍긍 하지 말고, 이거 무려 평균 7천만 원 받는 거잖아요. 그냥 차라리 전문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은 됩니다. 뭐 브로커 말고 그래도 좀 우리 사업의 방향성이나 사업 컨설턴트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좀 얘기하고 사업 계획서도 좀 검토 좀 받아가지고 좀 방향성도 설정하고 스토리텔링에 대한 얘기도 듣고 그렇게 돈을 쓰셔요. 예. 지금 이것도 준비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내가 지금 가지고 올 것도 없고 돈은 받아야 되겠고, 근데 컨설팅을 하는데 돈이 들어서 못하겠고, 그러면은 도대체 여러분은 여러분 사업을 위해서 뭘 하겠다는 거냐는 얘기죠. 그래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안타깝게도 뭐 초기 창업 패키지나 예비 창업 패키지 쪽에서 딱히 추천해 드릴 만한 그런 괜찮은 컨설턴트들은 없어요. 왜냐면 쓰레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초창이나 예창 같은 거에서 적절하게 이제 지원 사업 받을 수 있게 막 꾸며주는 그런 컨설턴트들이 또 없는 건 아니니까, 정말로 그렇게 절실하다 그러면은 뭐 그렇게 해서라도 받으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비판을 하진 않습니다. 예. 차라리 여기 와가지고 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라고 징징대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런 분들이 그나마 좀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의지는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뭐 각자의 판단에 맡기고요. 근데 사실 이미 기업을 하고 초기 창업 기업이라고 해서 2년차까지 됐는데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정말 그건 답 없는 거기 때문에 좀 한번 그건 근본적으로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은 한번 다음 얘기로 한번 가봅시다. 제가 여기까지 가정을 하고 이제 스토리텔링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내 아이템에서 갖고 있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고객 조사 정도는 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연구 개발은 할 수 있는 인력 정도는 조금 있다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제가 강조해야 될 강조점은 이 두 가지 사항이 될 겁니다. 내가 이 기술에 대한 특허가 있고 제조 기술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일단 어쨌든 기술 역량은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시장 쪽에서는 내가 강조해야 될 거는 고객이 원하는 무통 마스크가 어떤 건지 내가 개념이 있고 그냥 단순하게 내 거를 무작정 만들려는 게 아니고 고객이 뭘 원하는지 내가 안다. 그리고 그거를 나만이 독자적으로 시장 지집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이미 갖고 있다. 뭐 똑같이 오픈마켓에 내놓더라도 나만의 어떤 그 전략적 요소가 있다. 이런 것들을 일단은 있다고 가정을 해놓고 저는 스토리텔링에서 이 두 가지 사항을 이제 강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핵심으로 이제 풀어나갈 거예요. 자, 그러면 초기 창업 패키지의 이제 본편을 보면은 본편에 지금 보면은 제품 서비스의 개발 동기 목적이 1, 그 다음에 챕터 2는 제품 서비스의 개발 방안과 고객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 방안, 그 다음에 이제 자금 시장, 그 다음에 이제 대표자의 직원의 뭐 보유 역량 이런 거 있는데 기본적으로 제품 서비스의 개발 동기라고 하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이것도 되게 많이 얘기했는데 내가 옛날부터 여기에 관심 있어서 개발하게 됐습니다. 이런 자소서 같은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사회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걸 해결이 시급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뭐 해결이 시급한데 시급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꺼이 여기에 대해서 돈을 쓸 것인지 아니면 마냥 누군가가 대신 해결해 주길 바라면서 손가락 빨고 있는 상황인 건지 그게 두 개가 다르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기꺼이 돈을 내고 쓸 것인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누군가는 해결을 해줘야 된다라는 걸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냐면은 자기 돈 들여서 만든 다음에 그거 가지고 해결을 하면서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라는 칭찬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사업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사업을 하고 싶은 거라면 여러분이 초점 맞춰야 되는 건 여기서는 시장에서 어떤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위해서 기꺼이 돈을 낼 사람이 있다. 그 수요를 강조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왜 그 사람들이 돈을 낼 것이냐? 내 아이템이 어떤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필요성에서 나오는 거고 이게 뭐 이제 효과일 수도 있고 뭐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요건일 수도 있고 여러분 마음이죠. 이제 제품 서비스 개발 방안은 자 그러면은 제가 지금 회사를 갖고 있으니까 우리 회사에서 이걸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는가 뭐 무슨 뭐 투자를 받은 것도 있고 그동안 연구 개발을 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죠. 그 다음에 고객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 방안. 내가 그냥 무턱대고 만든 다음에 사람들이 알아서 사가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 이미 내가 고객과 소통을 했고 시장을 알고 있고 관련된 업체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한 이해도와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게 이제 2-에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자금 소요면 조달 계획이야. 뭐 여기 이제 뭐 사업비 쓰는 그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7천만 원으로 그게 다 안 될 테니까 내가 장기적으로 어떻게 자금 구조로 가져갈 것인가 재무 구조로 가져갈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제품 만들었으면 팔아야 되니까 어떻게 시장에 들어가서 팔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보유 역량하고 뭐 실현 계획, 뭐 사업 역량하고 이런 건데 사실 이 두 개는 제 경험상 못 쓰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저 오늘 안 할 거예요. 이 얘기는 안 할 거고. 근데 뭐 어쨌든 이런 것도 있대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제가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보면은 먼저 1-1 뭡니까? 이제 개발 동기죠. 개발 동기에 있어서는 저는 이런 내용을 얘기할 것 같아요. 이제 무통 마스크라고 하면은 저는 마스크가 필요한 이유부터 무통으로 자연스럽게 확장을 시켜 나갈 거고 친환경은 조금 강조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친환경 얘기는 제가 뒤쪽에 필요성에다 넣을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 자,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그렇게 일상이 됐지만은 정말 너무 많은 불편함들이 있다. 그 불편함이라는 게 뭐 안경 쓴 사람 김서림 문제도 있고 뭐 이렇게 수분 차는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통증 문제도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장시간 착용에 의한 통증 문제는 아직까지 적절한 해결책이 없다. 뭐 이제 몇 가지 예시들이 있잖아요. 뭐 귀에 거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목 쪽으로 묶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도 너무 빡빡하고 뭐 이런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런 해결책이 있으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좀 수요성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기술을 여기에서 강조를 하는 거죠. 우리 기술은 인체공학적 설계를 통해서 기존 마스크 대비 통증을 90% 이상 경감할 수 있다. 제가 이 기술에 대해서 확보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데이터도 있을 테니까 이때 그 데이터를 살짝 넣어주는 거죠. 물론 이런 기술이 실제로 있다는 건 아닙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요것만 넣으면 조금 애매하니까 친환경을 일부러 넣은 거죠. 마스크 사용에는 환경오염을 최소화한다. 이거 왜 넣냐면은 그 귀에 이렇게 마스크 거는 그런 거 있어요. 실리콘으로. 이제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환경오염 문제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는 그 마스크의 일부기 때문에 이런 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필드 테스트를 통해서 고객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낸 바 있다. 이거는 뭔가 내 마스크의 실현 가능성인데 요거는 잠깐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거 보세요.
뒷부분에 보시면은 여기 이 내용 있어요. 그 시제품 필드 테스트를 시행하며 고객의 피드를 확보한다. 이게 고객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이미 나와 있는데 제가 이거를 굳이 여기에다가 한 번 더 넣은 이유는 한 번 더 강조를 하는 거죠. 즉 1- 필요성에서 이거 이미 된 기술이고 사람들도 실제로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필요성은 분명하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넣은 거고요. 이제 다만 여기는 딱 그 정도만 넣고 실제 필드 테스트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2-2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2-1로 들어가서 제품 서비스 개발 방안은 우리가 기반 기술하고 영업 비밀을 이미 확보한 상태고, 그 다음에 연구개발 인력도 웬만큼 있지만은 추가적으로 이런 쪽을 통해서 연구개발 인력을 확보 예정이다 그러면서 어떤 개발에 대한 마일스톤을 제시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객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 방안,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데요. 저는 여기에서 고객과 소통을 하고 있고 우리가 시장의 니즈를 너무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서 일단 이 시장에 내가 진출을 하면 굉장히 성공할 것이다라는 걸 강조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필드 테스트 했다, 피드백도 있다,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1차 마스크를 어떻게 할지 기획을 이미 완료한 상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스토리를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현재 우리가 마스크를 100% 먹진 못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뭐 덴탈 마스크 쪽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흔히 얘기하는 KF80도 있고 94도 있고 뭐 그 여러 마스크가 있으면은 그 중에서 우리가 가져갈 마스크는 뭐 예를 들어서 프리미엄 마스크라든지 뭔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어떤 포지셔닝을 내가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해서 뭔가 조금 현실적으로 우리 회사가 초기 기업이라서 그렇게 규모가 크진 않지만은 우리 회사만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시장에 대한 어떤 안목, 그런 것들을 여기에다 살짝 녹여내면 되게 설득력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자금 조달 계획 같은 경우에는 현재 회사 상황이 어떻고 향후 개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좀 계산기를 두들겨보고, 어쨌든 우리 회사가 향후 5년간 버틸려면은 자금 조달 계획이 어떻게든 나와야 되잖아요. 뭐 매출이 어느 시점쯤 발생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자금을 확보하고 투자가 어느 시점에 들어와서 이게 스케일업이 돼야 되고, 그런 것들을 뭐 간단한 그래프로 그리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이제 이런 어떤 큰 뭐 이렇게 뭐 표로 나타내도 되는데, 그걸 바탕으로 이제 정부 지원 사업과 내 돈과 투자 유치와 이런 거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재무 구조를 만들어 갈 것인가를 좀 설득력 있게 현실적으로 좀 이제 제시를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은 뭐 초창패 얼마, 자기 자본 얼마, 뭐 투자 자금 얼마, 매출 얼마에서 확보할 것이다. 이게 아니고 회사가 단발성이 아니고 1년, 2년, 3년, 4년 가면서 내가 확보해야 되는 포트폴리오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잘 꾸려가지고 넣으면 된다는 거죠. 시장 진입 방안은 사실 거의 다 비슷한데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만약에 판다 그러면은 소규모 기업이니까 일단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제품 브랜딩도 좀 하고, 그 다음에 마케팅 비용을 좀 어떻게든 확보를 해서 투자 유치 통해서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나 전시회 같은 거를 좀 통해서 좀 어떤 전투적인 그런 것들도 하고, 그 다음에 동시에 이제 내가 대표로서 여러 군데 막 뛰어다니면서 OEM 계약도 체결해서 B2B 모델도 고민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요 과정에서 그런 마스크 업체 뭐 공장이나 이런 데랑 MOU 같은 맺은 걸 같이 이렇게 넣으면은 요때는 조금 의미가 생기죠. 왜냐하면 내가 시장에서 실제로 진입하기 위해서 이만큼의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MOU 같은 것도 이때 한두 개 정도 집어넣는 건 되게 도움이 돼요. 제가 뭐 초창패에서는 거의 의미가 없다라고 했는데 뭐 없는 것보단 낫잖아요, 뭐든. 그러니까 뭐 MOU나 구매 의향서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긴 한데 뭐 그게 없다 그러면 뭐 할 수 없고요. 그래서 뭐 대략 이런 식으로 이제 스토리텔링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요 흐름에 맞춰가지고 제가 예전에 올렸던 그 강좌, 여기 다시 한번 링크 걸어드릴 텐데 그 강좌에 맞춰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쫙 이렇게 일을 진행하시면 되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사업계획서가 쓰면은 전체적인 흐름을 이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남는 거는 그 사업계획서는 아이템에 대한 가치를 보여주는 것까지 성공을 했으니까, 그럼 그 다음엔 내가 정말 이 사업을 얼마나 진정성 있게 바라보고 있는지 어떤 그 사업의 기조를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그거는 제가 별도 강좌로 운영을 할 거예요. 별도 강좌로 운영을 할 테니까 그거는 2, 3일 안에 올라갈 테니까 기다려 주시면 되고요. 끝으로 이제 몇 가지 조금 뼈 때리는 건 아니지만 잔소리를 조금 드리자면은, 일단은 이 사업의 가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왜 사람들이 내 사업을 알아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 아이템 좋아요. 예. 아이템 분명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이템이 좋은데 좋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거를 안 산다라고 하는 거는 얼마나 여러분이 부단히 여러분의 아이템을 그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안 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거든요.
좋다라고 하는 거에서 실제로 구매로 연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거는 제가 예비 창업 패키지의 강좌 하나에다가 거기다 넣었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카드를 걸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은 조금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지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제가 그 클럽하우스를 통해서 이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들어오셨어요.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는 아니고, 이 양반이 이제 기술 스타트업을 한다고. 그러니까 나는 이게 되게 웃긴데, 보통 이제 저한테 그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분 중에 보면 어떤 분들은, 아, 나는 이런 종류의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어요. 저는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저는 창업 몇 년 차, 이런 분이 있는데, 항상 그 끝이 안 좋은, 그러니까, 아, 얘기 들었을 때 되게 이렇게 쓱 이렇게 그 내리를 딱 건드리면서, 아, 이거 되게 힘들겠구나라고 하는 그 요소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저는 기술 스타트업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의 이런 경우에는 10중 8구가 되게 피곤한 스타일이에요. 제가 돈을 받고 컨설팅을 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더 짜증나, 사실은. 근데 이 상황이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표현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어떤 성향을 알거든요. 하고 많은 것 중에 저는 어느 쪽 분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쪽 분야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조언을 받고 싶다라는 얘기지만은, 기술 스타트업을 한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은요, 거의 10중 8구가 내가 무려 기술을 가지고 스타트업을 하고 있어라는 걸 자랑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양반도 그런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대략적으로 그때를 기억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를 받아야 되겠는데, 정말 이렇게 얘기했어요. 투자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고, 나 팁스 좀 해야겠는데, 투자자들이 가도 잘 모르더라. 처음에 좀 좋게 얘기를 해줬죠. 원래 투자자들은 기술을 확실하게 알고 그 기술을 가지고 개발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 기술이 금전적으로 어떤 가치가 있냐를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니까, 기술의 세부적인 내용을 알려주는 것보단 이 기술은 어떤 기술이고 과거에 어떤 기술 대비해서 어떤 부분이 확실하게 좋아졌고 그걸 바탕으로 소비자들이 어떤 거를 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걸로 해서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발전 가능성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제 가서 이제 주구장창 기술 설명한 거예요. 막 우리 뭐 기술이 이렇게 했는데 기존에 선행 기술이 뭐가 있었고 열심히 설명을 하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공학 박사도 아니야,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는 엔지니어라고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얘기를 하는데, 그 발표도 사실 제대로 못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막 그러면서 막 주구장창 얘기를 하면서 했는데, 정말 몰라가지고, 안 되겠대. 안 돼가지고, 다음번에는 뭐 이제 사업성이나 이 돈을 버는 거를 얘기를 해줘야 되겠대요. 그래가지고 또 어떻게 했냐면, 또 표를 만들어가지고 뭐 이게 한 달에 매출이 얼마고 뭐 어떻게 되고 해서 우리가 매출을 여기까지 보고 있다 해서 매출 계획을 가져왔다 그러는데, 아니 매출 계획은 누구나 그냥 저 내년에 100억 벌 수 있고 후년에 200억 벌 수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럼 제가 물어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내년에 50억이라고 생각하면 왜 50억이냐? 그럼 이제 시작이, 아, 이게 되게 복잡한데 이 로직을 또 얘기하려면 1시간은 걸린대요. 그러니까 딱 얘기를 듣는 순간에, 아, 이 사람은 글러먹었구나, 딱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빨리 좀 끊어야 되니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차근차근 물어보고 제가 정리를 해줬어요. 자, 대표님께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셨으니까 제가 한번 당신이 얘기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 사업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겠다라고 해서 한 2, 3분 정도 그 사람이 얘기한 걸 바탕으로 정리를 쩍쩍쩍쩍 했어요. 자, 이렇게 하면은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떠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딱 있더니 하는 말이, 아, 정말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예전보다 다 좋은데 딱 하나, 내가 단어를 잘못 얘기했대요. 우리는 솔루션이 아닌데 당신이 솔루션이라고 했대. 그것만 단어를 바꾸면 좋겠대. 와, 제가 순간적으로 꼭지가 확 도는데, 제가 요새 여러분 멘토링 컨설팅 잘 안 하잖아요, 실제로. 지금 클럽하우스에서도 잠깐 손 떼고 있거든요. 약간 좀 컨셉을 바꿔가려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제가 그날 다행히 10포까지는 안 했는데, 아니 그렇게 남들한테 가르치고 싶으면 회사 대표하지 말고 교수를 하세요, 교수를. 근데 제가 정말 가르치는 거를 강의단에 쓴 게 이제 거의 그 선것만 따지면 한 10년이 넘어가거든요, 이제 강의 경력만. 근데 10년 동안 사람들을 가르치는 저도 매일매일 고민을 해요. 어떻게 하면 이 내용을 조금 더 알기 쉽게 해줄까?
제가 초기 창업 패키지, 예비 창업 패키지 강좌를 작년에 했는데 올해 또 만드는 이유는 지난 몇 개월 동안 해오다 보니까 아, 이거는 이렇게 설명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 아, 이거는 이렇게 얘기하면 오해가 있을 수도 있겠네. 이런 것들을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서 최대한 쉽게 하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니, 그런데 나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교수는커녕 누구 가르쳐 본 적도 없는 사람이 나를 가르치고 있어요. 아니,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그거를 전공했어? 아니, 와, 나 진짜 그때 열받았던 게 뭐였냐면은 이 사람은 거기에 만족도가 있는 거야. 내가 단어 하나 잘못 말한 게. 자기가 그걸 고쳐줬다는데 만족을 하고 있는 거야. 이 양반은 아마 내가 볼 때 평생 투자 못 받아요. 그따위 마인드로 가서는. 이거를 좀 대표면 좀 대표답게 좀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그 근본부터 썩어 빠진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가만히 보면은 박사나 이런 학위 없는 사람들이 더 엔지니어인 척 하고요. 교수나 이런 가르쳐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더 뭐를 가르치려고 노력을 해요, 보면은. 예. 사실 잘해야 되는 건, 회사의 대표가 잘해야 되는 거는 강단에 서는 게 아니고 사업을 잘해야 되건 사업을. 근데 이런 사람들이 항상 보면은 이러다가 사업 말아먹고 나중에 이렇게 전전긍긍 어디 가면서 내가 뭐 사업 경험을 해보니까 이렇대더라 그래요. 가가지고 CEO 강연하고 이런다니까요. 이게 참 문제가 많은데 좀 근본적으로 여러분이 정말 사업을 잘하고 싶으면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사업 계획서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투자 유치를 받지 말고. 예. 그리고 사실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간혹 가다 보면 저는 정리를 잘하는 거를 제 주요 특기로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이런저런 얘기들을 두서없이 얘기를 해주면 그거를 산산이 분해를 해서 조합을 해서 최대한도로 말하기 좋은 형태로 바꿔주는 역할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이분은 사실 정말 근본적인 문제가 뭐였냐면은 거의 2달 넘게 투자를 못 받은 거예요. 왜? 자기가 그따위로 발표를 하고 그따위로 얘기를 해가지고. 사업을 한 지는 한 3년 됐고, 그러면 3년 동안 그 사업을 했고 2달 동안 투자 유치를 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으면은 제가 적어도 그쪽 분야에 갖고 있는 시장에 대한 이해나 사업에 대한 이해나 이거보다는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저보다도 모르면서 사업을 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 거를 10분 동안 열심히 이거저거 질문해서 설명을 듣고 그 사람보다 훨씬 더 짧은 시간 안에 깔끔하게 정리를 했다면 창피해야지. 예. 단어 하나 찾아가지고 이거 잘못 말했네요가 아니고 창피해야 되는 거지. 근데 가만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고집은 또 더럽게 세요,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아세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고집을 피우고 그걸 신념이라고 착각을 하고 뭔가를 하든 그건 여러분 마음이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있는 계제는 아닌데요. 여러분이 적어도 이 강좌를 듣고 있는 거는 초기 창업 패키지라고 하는 지원 사업에 선정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대표로서의 본분을 다하라는 거예요. 남들에게 이 아이템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알기 쉽게 직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에 본분을 다하시고 그게 너무 어려워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데 저 사람이 10분 만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걸 그렇게 풀어냈다 그러면은 조금 부끄러워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파악을 해서 여러분이 좀 더 좋은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도록 초기 창업 패키지건 예비 창업 패키지건 뭐 투자 유치 IR 자료건 그런 쪽에 잘 녹여내시면은 받아보는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여러분의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신뢰감을 얻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정말 준비된 게 없고 내세울 게 많이 없다라고 고민을 하시면은 방법은 없어요. 그만큼 보완책을 찾아내셔야죠. 다만 이제 어렵다는 거예요. 예, 그 부족한 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보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실한 사람들은 어떻게든 보완을 해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가지고 한번 열심히 사업계획서를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이제 강좌는 제가 사업에서 진정성을 살릴 수 있는 기조를 보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채널 M&A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